이어 2부 인턴십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처음을 열어주실 상단계 원탑 고선영 강사님께서 무너진 현장 살리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강의할 땐 하나도 안 떠는데 항상 강단에서 뭐를 할 때는 최고로 떨립니다. 네. 네, 그러나 네, 해보겠습니다. 네, PPT 띄워주세요. 제가 붙잡고 인생 사는 말씀은 그 약한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제가 2017년대부터 계속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한마디로 증인되는 인생을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처음에 고쌤이라고 나와 있고 준쌤이라고 하는데, 저 준쌤은 제 동생입니다. 혼자서 이제 원래 프리랜서로 성교육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하려고 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 학교에서 자원활동가로 한번 이제 저를 시켜갖고 했는데,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서 어머니들께서 연결해서 지금은 올 위드 237 성교육과 상담을 같이 하는 저는 센터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수 치셔야죠. 네. 박수는 짧고 굵게 치세요. 네. 이게 요거를 누르면 넘어갈까요? 자, 제가 현재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저를 상담 분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성교육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현재는 하나님께서 상담까지 같이 하는데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맨 후에는 어떤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때 음악을 좀 밑에 깔아주셔야 되는데.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주 안 끝났는데요. 끝났나요? 네. 자,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아이들은 일주일에는 50여 명이 넘고요. 부모님들도 한 40명쯤. 그리고 총 지금 이 일을 한 지는 거의 8년 차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1년에 만나는 사람, 그리고 여태껏 지나온 사람은 어마무지 완전 많습니다. 아마 유 목사님보다 더 많이 만나고 최영 목사님보다 더 많이 만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과정에 아이들의 어두운 얼굴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집에서 성 얘기 하세요? 성 얘기. 성 이렇게 네, 약간 눈빛만 뭐 이런 거, 또는 엄마 성이 뭐야? 뭐 이런 거 안 물어보시죠? 이렇게 밝은 우리 서연 학생 맞죠? 서연 학생도 이 권사님에게 엄마 나 어떻게 만들어졌어? 물어보셨어요? 네, 우리 여보 이렇게 하시지 뭐 이렇게 안 나누시잖아요. 성 이야기가 되게 어렵고 무겁고 불편하고 정말 바닥에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센터는 특징이 성 이야기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의 성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이 뭐야? 성은 남성 여성이야. 그럼 나 어떻게 생겼어? 엄마 아빠는 처음에 감심 속에서 만났어. 그런데 사랑을 하다가 스킨십을 했는데 배려받는 성관계하면서 널 버리지 않고 킬게 책임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거운 게 아닌, 반드시 부모님과 자녀와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로 나눠야 되는데, 사실 성 이야기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이라는 말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좀 야한 걸 봤나?
아니면 이 얘기를 하면은 난 좀 찍히는 거 아니야? 선생님 성이 뭐예요? 어머니 제 이상합니다. 상담을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오세요. 성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남성,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게 만드셨고, 그래서 가정을 만드셨고, 그래서 이렇게 랩런트들을 후대 사역하게 만드셨는데 성을 놓치기 때문에 결국은 다 놓치는 겁니다. 어느 날 최영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복음 얘기인데, 여러분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하세요. 풀을 딱 쓰시더라고요. 거기에 복음이 빠졌어요. 그럼 인생 제로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근데 여러분 인생은 제로예요. 근데 거기에 복음이 있어요. 그럼 풀입니다. 딱 잡았습니다. 거기에 딱 성을 넣었어요. 제가 이제 부모님 교육을 이제 1회 기를 더 추가했는데 그때 마지막 메시지에 그걸 넣었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아이들이 다 가졌다고 생각하세요. 정치인이 되고 돈을 많은 연예인이 되고 다 가졌는데 성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 여러분 애들 조금 부족하고 공부 조금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거기에 성이 있으면 인생 대박입니다. 개념 있죠, 지식 있죠, 여러 가지 의식 있죠, 경계선 있죠, 책임 있죠. 인생 끝나는 거예요. 어머니들 박수가 대박입니다. 제가 최영호 목사님 정말 잘 모셔야 됩니다. 그죠? 최영호 목사님께서 우리 수요일마다 오실 때 다락방 하시면 제가 꽤 많은 메시지를 복음으로 아니요 성으로 전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센터는 매개자예요. 저희는 성을 갖고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고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추가로 성을 얘기하지만 저희는 성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성을 무겁게 불편하게 어둡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너의 인생에 절대로 갖고 가야 돼. 하다 보니까 모든 애들은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 얘기하죠?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엄마한테 못할 얘기를 우리한테 합니다. 그럼 우리 전도자들은 집에서 뭐 하셔야 돼요? 성 얘기 하셔야죠. 자, 권사님 무슨 얘기 하신다고요? 맞습니다. 성은 일상이다 하셔야죠. 성은? 네. 자, 유혜라 아빠하고 무슨 얘기 해야 돼? 목사님과 무슨 얘기 해야 돼? 성 얘기. 아빠 성이 뭐야? 남성 여성이야. 하나님 만드셨지. 요렇게 가셔야 돼요, 목사님. 네. 그러면 자, 우리의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제가 가는 곳곳이 조금만 갖고 있었더니 처음에는 이제 사회복지학과 나와서 이런 성에 대해서 활동을 했을 때는 사실 그 정도 수준만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석사를 하면서 이제는 불러주는 곳이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다문화센터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런 뭐 다민족 센터 이런 데서 저희를 불러서 성 얘기를 할 때 옆에 통역사를 붙이셨어요.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느낀 거는 랩런트들은 영어를 반드시 김미정 집사님께 배워야 된다. I love you? 이렇게 하면서 그래야 성 이야기도 하면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통역 못하겠습니다. 통역하면서 성 얘기는 전달할 게 아니에요. 왜? 일상이니까. 그래서 랩런트들은 성을 반드시 영어를 반드시 하시는 분이 성 이야기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러시아 부모님 교육했던 거고요. 저희가 천주교 마리아 꿈터라는 여기 이제 센터가 있는데요.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그 아이들이요. 한 반에 한 10명인데 그 수녀님 한 분이 엄마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 한 분한테 10명의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은 애정 결핍이 생깁니다. 수녀님한테 가슴을 만졌어요. 엄마인 줄 알고. 어릴 때부터 버려졌는데 엄마인 줄 알고 가슴을 만졌더니 수녀님들이 이러신 거예요. 그리고 애가 이상해요.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이상한 애들로 취급받습니다. 얘네들은 이름 자체가 없거든요. 가면은 먼저 이름을 붙여줘요. 천주교 이름으로. 뭐 다니엘아, 베드로야. 그러니까 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성 이야기를 하면은 이상한 아이가 됩니다. 제가 가서 성 얘기를 하니까 얘네들이 물밑하게 돌리면서 선생님 너무 좋아요. 선생님 너무 좋아요. 언제 또 와요? 전 갈 수가 없죠. 불러줘야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한테 교육을 받으시면서
교육을 받으시면서 이분들이 총 여태까지 4년 동안 매년 2번씩 교육을 받으시는데 인식이 안 바뀝니다. 여전히 저한테 고민 상담하실 때는 우리 아이가 자꾸 어디를 만져요. 우리 아이가 제 가슴을 만져요. 얘네들끼리 서로 뭔가를 만져요. 문제만 보거든요. 성은 문제로 봐서는 절대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은 어떤 친구들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성 얘기를 할 때는 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런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어. 그러나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 라고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도 성인식이 분명히 되어지셔야 특수교사든 어디에 가든 보건교사든 다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부산의 연동초등학교 아이들인데 매년 가고 있습니다. 매년 선생님이 부르셔갖고 선생님 남자 선생님하고 저하고 해갖고 아이를 만나는데 역시나 이 아이들한테 한계는 뭐냐면요. 부모님들이 성교육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저한테 받게 되면은 우리한테 받게 되면 우리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성이라는 인식 자체가 일상으로 성은 갖고 있어야 되고 일상의 성을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실 때도 어느 현장에 가시더라도 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모든 얘기는 다 나옵니다. 성 얘기를 시작하면은 복음 얘기 전달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당신의 한계점이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세요? 이런 얘기가 하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친구들이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만나고 있을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가 그 현장에 매일 있지 않구나. 그래서 매일 계시는 여러분 현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서울에 있는 신장 중학교입니다. 서울의 어떤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이 교단의 장로님이신데요. 저희를 불러서 하루에 이제 쭉 뺐어요. 쭉 빼고 이렇게 만나고 오는데 이 아이들은요, 성 얘기를 하니까 이 앞에 다 앉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할 때 앞에 안 오잖아요. 뒤에 앉잖아요. 어디 강의 가면 뒤에 앉잖아요. 우리들 특징은 뭐냐면요, 거의 절대 연예인입니다. 우리 오늘 성교육한다 그러면요, 애들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요, 안녕하세요, 성교육 선생님이죠? 그래, 애들 반갑다, 나중에 봐요 하고 애들이 없어집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 얘기 하고 싶다. 성 얘기는 밥 먹듯이 하셔야 돼요. 밥 먹듯이. 여기는 이제 기업입니다. 영일이라는 어떤 단체인데 어머니께서 저희 이제 어머니들 되게 많이 만나잖아요. 아침에도 5분, 코로나 전에는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만나는데 지금은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 그분들이 각계 계층에 이제 여러 가지 업을 하고 계시면은 저희들에게 의뢰를 많이 하시고요. 저희 센터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센터는 모두 100% 소개입니다. 왜요? 그럴 일이 없거든요. 너무나 필요하다고 느끼는 우리를 만나는 모든 분들은 이거 답이다 하고 목사님 걸 인용한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기능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폭을 계속 넓혀 주시더라고요. 지금 저희는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미술 심리 분석이라는 거를 하나님, 내가 한계를 느낍니다. 교육만 하다가는 너무나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심리를 분석할 수 있는 그림 분석을 이제 배우게 하셨어요. 배워서 아이들한테 매 시간마다 우리가 3차시가 있거든요. 저희는 교육이 1회가 아닙니다. 저희는 1차부터 벌써 1, 2, 3, 4 이렇게 만나는 회기가 하면은 16차, 17차, 18차, 19차 계속 만나거든요. 요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지속성을 갖다가 응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심리 분석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어머니도 굉장히 흔쾌히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어머니 지금 시대의 애들이요,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더 사회적인 문제 있는 거 아시죠? 네, 알죠. 어머니도 빨리 그러세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려요. 그러면 일치가 됩니다. 가정 문제 있구나. 거의 바람을 피는 게 많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바람을 많이 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내적 갈등이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오니까는 어디로 빠질까요? 혼자 제일 몰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성입니다. 그러니까 빠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안과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전화 상담을 하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라가 이제 시킵니다. 저희는 일일이 전화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갑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아이 심리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어머니 가정에 혹시 무슨 문제 있으시군요. 어떻게 하셨어요? 쾅쾅쾅 우십니다. 그래요, 한번 오세요. 오십니다. 돈도 갖고 오시죠. 그림 분석도 해주죠. 거기에 돈도 벌죠.
그리고 만남 속에서 연결할 때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분들이요, 복음? 뭔가 희미하긴 한데 이미 정신병을 다 다니셨던 거예요. 병원을 다닌 게 되게 많아요. 심리 상담 받다가 병원 갔는데 약까지 먹는 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고 병원에서 선생님들은 그런 말씀하신대요. 한번 교회에 가보세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본인들이 드러내는 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머니들도 오시죠. 그리고 아이도 오죠. 그러다 보니까 상호작용이 잘 되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제 한계인 것은 우리가 상담이라서 우리 교회에 오세요라는 말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개인 다락방을 하면서 연결되는 팀들 아이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자, 이게 그림이 더 있었는데 그림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여기에 이렇게 민주자유당 원래 제가 그 부대변인실의 비서였어요. 원래는 이렇게 워드만 잘 쳐갖고 상고를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친구가 아르바이트 해볼래? 하고 그런 지금 대선이잖아요. 제가 김영삼 대통령께서 저의 어깨를 탁 잡아주시고 수고해 미수고 이런 출신이에요. 이순재 씨 아시죠? 그분이 우리 부대변이셨어요. 키가 이만하신데 미쓰고 이러면서 제가 좀 친하게 보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정치인들을 보면서 무너지는 현장을 봤었어요. 정치인들 다 성문제 있습니다. 여자 한 명씩 다 있고요. 저녁에 룸사롱 가서 살아가고 있고요. 기자실 200명들 모시고 있었거든요. 200명 기자들요. 이 사람들 얘기하다 보니까 돈하고 성밖에 몰라요. 그때는 어렸어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음탕해? 순간 어떤 기자는 저한테 오더니 엉덩이를 살짝 만져요. 그래서 그때는 20살이어서 왜 이러세요? 그걸 말았어요. 그러더니 룸사롱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룸사롱이 뭔지 아세요? 술 먹고 노는 곳이에요. 저는 그때 어른의 성문화를 처음 봤어요. 근데요, 제가 좀 예뻤잖아요. 박수도 아무도 안 치시는군요. 짧고 굵게. 네. 제가 예뻐서 그런지 어떤 분이 저를 딱 껴안더니 스물. 제가 그때 성을 몰랐잖아요. 이러다가 어떡하지? 이분하고 결혼해야 되나? 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진짜로 그랬어요. 아, 누가 내 몸을 만지면 나는 결혼해야 되나 보다. 근데요, 그런 것들을 선배들을 보면서 이분들 중에 결혼을 못해요. 정치 쪽에 계시는 비서들은 결혼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치인 봤죠? 눈은 여기에 있어요. 본인들은 여고 나오고 여성 나왔는데 눈은 여기 있지만 그분들이 한번 이렇게 만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의 심리는 진짜 알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제가 지역 아동센터 이제 사회복지사를 공부를 했고 사회복지사 하면서 지역 아동센터에서 실습을 했는데 애들이 다 성문제에 있는 거예요. 혼자 만지질 않나? 혼자 어디 가서 이상한 걸 보질 않나? 그때도 참 이상했어요. 쟤네들은 다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런 것들을 볼 수 있어? 더러운 것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결국은 사회복지 하면서 아동센터에 가서 그 실무자를 하다가 결국은 가족 중에서 친남매가 성이라는 걸로 문제가 발생한 걸 봤어요. 아니, 여동생이 임신을 한 거예요. 누가 했어요? 오빠가. 저는 여러분한테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은 사람에게 정신을 나가게 합니다. 아까 게임 중독했을 때 머리에서 도파민이 엄청 터진대요. 그게 바로 성애하고 똑같습니다. 성이라는 거에 한번 빠지면은 정신을 잃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여동생인지 여성인지 구분을 못하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남자의 중학생들 두신 어머니들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보신 줄 아세요? 벗고 다니세요. 어떤 성교육 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들은 벗고 다니세요. 그래야 남자애들은 엄마의 몸을 보고 궁금증이 없어집니다.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 뭔지 아세요? 벗기는 부끄러운데 아들한테 성교육을 해줘야 되니까 벗고 다니는데요. 진짜예요. 중학생 아이가 엄마한테 오더니 엄마 가슴이 괜찮은데 이런다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로 인식을 해버리면은 본인의 삶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구분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현장에서 있다가 성문화센터 자원활동가로 갔는데 거기에서부터 저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제가 성교육 센터 운영을 합니다.
지금 운영하면서 진짜 잘한 것에 하나님 인도인 것을 느끼는 것은 일반 성문화 센터는 나라에서 시키는 걸 합니다. 동성애 괜찮아. 제3의 성이 있어. 네가 원하면 만나게 해줄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동성애? 성이야. 어떻게 인권을 무시할 수 있어? 인권은 괜찮은 거야. 이런 식으로 갑니다. 너의 인권은 너가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캐나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네. 캐나다는 어떤 문화예요? 엄마 아빠라는 말 하지 말란 말이야. 부모 1, 부모 2, 부모 3, 부모 4 이렇게 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성을 모르면 진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삶을 목이 조금 막힌데요. 제 삶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삶이 전도한다는 책이 있더라고요. 인생이 전도라고 목사님께서도 계속 강단 말씀하시면서 신은 고백을 해라. 너가 반드시 아까 오늘 제목이 갑자기 남길 제자를 찾아라. 이게 그 말씀입니다. 저는요 지금 인생은 사실 50이거든요. 제가 제 인생을 50 살면서 나 이렇게나 많이 살았나 하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은 또 제자를 세우고 정말로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이러한 제자를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냥 예배 속에서 제가 제 아들 보면서 어저께 그랬어요. 너 꿈이 뭐야? 했더니 엄마 나 심리학 해볼까? 너무 좋은 생각이야. 우리 가정 문제 보고 너는 반드시 나 눈치 보잖아. 눈치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발판이야. 하나님 너에 주신 계획이야. 엄마 인생이 그랬고 모든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되길 바래. 여러분도 사실 지금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있고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태 속에서 끝까지 정말 원네스 하면서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저는 정말 최영원 목사님이 에너지가 되게 좋으시잖아요. 물론 백명수 목사님도 그러신데 이 에너지가 있으면서 복음의 포인트 딱 던질 때 딱 아이디어 저도 그거거든요. 저도 사실 되게 말을 못할 것 같지만 말을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사실 근데 이 에너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 진짜 떨리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제일 많이 떨리거든요. 매일 새로운 사람 만날 때마다 떨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발판으로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안 끝났는데요. 끝났군요. 네, 제가 원래 성에 대해서 진짜 부끄러움이 많았었는데 오늘 집 가서 엄마 아빠랑 얘기해보는 용기를 네, 두 번째 인턴십 강의 하실 분은 우리 교회 방송실에서 있어도 미모가 빛나시는 조아영 강사님께서 빛의 경제를 위한 존귀한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인턴십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제 파트의 발표를 맡게 된 조아영 청년입니다. 제가 너무 거창하게 제목을 정해가지고 조금 민망하긴 한데 저는 이제 경제 파트에 있어서 제가 이 직업 경제를 대표하진 않지만 이런 직업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떻게 인도받아 왔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관계상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부산경제진흥원이라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재직 중에 있고요. 저희가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에 있는 경제 전반적인 부분들, 청년들의 취업이나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창업을 지원한다거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글로벌 사업 지원센터도 있고요. 그 외에 LA지사, 후쿠오카지사, 칭다오지사 해외 지사도 가지고 있고 부산의 주력 산업인 신발산업진흥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되게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공무원이랑 좀 뭐가 다르냐고 하면은 제가 주로 같이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은 부산시청의 이제 5급에서 7급 공무원분들이신데 행정직 같은 경우는 버스 운항과에 계시던 분이 관광과로 가시기도 하고 아니면 수질 관리 파트로 가기도 하고 반년에서 3년 사이에 순환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경제라는 부분은 상당히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전문 기관을 두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창업 지원 업무를 맡고 있고요. 네, 거창해 보이려고 넣었는데
일단 창업 지원 업무라고 하면은 사업을 시작하시는 창업자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 뭐 시설이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자금, 돈이 될 수도 있고, 교육 컨설팅, 혹은 홍보 마케팅, 투자 유치, 뭐 네트워킹 인력이 될 수도 있는데요. 뭐 저도 이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올해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기업들의 해외 시장, 해외는 아니고 국내 시장 진출이랑 어떤 창업 정책을 했을 때 이 사업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정책 연구를 하는 업무를 올해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담당자별로 두세 개 이제 프로젝트를 맡게 되고 사람에 따라서 5억에서 뭐 10억 정도의 규모를 이제 제가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 돈을 제 맘대로 쓸 수 있으면 벌써 저희 교회는 성전 건축하고 남았을 텐데 뭐 어떻게 5억을 쓰느냐 제가 며칠 전까지 네 이거는 순서가 좀 섞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오늘 이제 앞서 발표하신 전문가 분들이 스페셜리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라는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업무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사실 이런 다방면의 모든 지식이나 뭐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는 전문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전까지 세우던 계획서인데요. 이거 4억짜리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어떻게 업무를 수행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서를 주로 씁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관련 논문을 찾아보거나 통계를 찾아보고 트렌드 리포트를 분석을 해서 이제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한 추진 전략을 세우고 또 추진 일정을 세우고 1년 동안 어떻게 업무를 해나갈지 사업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제 1년짜리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세부적인 계획을 쓰면서 뭐 제가 입사하고 한 2,000개 정도 문서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현세가 저보고 백수냐고 뭐 제가 교회에 하도 있으니까 백수냐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업무 일정을 제가 이제 1년짜리를 기획하기 때문에 뭐 업무 스케줄 부분은 좀 더 유동적으로 제가 연차 쓰는 거나 이런 건 좀 자유로워서 사실 오늘 좀 너무 힘들어서 내 회사를 안 가려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붙잡은 언약은 이사야 32장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항상 이 말씀 붙잡고 제가 하는 이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쓰일 수 있도록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갑니다. 저도 사실 업무의 부담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부산시 산하의 기관이다 보니까 시장이 누가 되든 저희 이사장이 시장님이 되시는데요. 그래서 업무 중에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수행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공유경제라는 이제 이름도 생소한 그런 공유기업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 공약사항 중에 하나였는데 저 당시에 이제 예산도 부족하고 또 전담할 인력도 없어서 뭐 시청이랑 저희랑 서로 뭐 안 하겠다고 좀 미루다가 과장님이 퇴사를 하셨어요. 퇴사하시고 제가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어느새 뭐 5천만 원도 없어서 못했던 사업을 이제 5억짜리 사업이 되고 또 시장님 이름으로 초대장을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별명이 센터장님이 저한테 혹시 네가 뭐 예수님이냐라고 얘기를 하듯이 왜 망한 프로젝트를 살리냐. 그래서 저는 항상 업무를 하면은 뭐 사람이 좀 하나님이 인력을 제일 많이 부어주신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담당을 하면 기업들이 신청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언론사에서 너무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전문가분들이 되게 많이 생긴다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시장님 이름으로 초청장이 나가 있죠. 이거 시장님이 쓰셨을까요? 제가 썼습니다. 네, 제가 시장님 이름으로 이렇게 초청장을 사람들한테 내보내거든요. 보시면은 뭐 시장님 이름으로 상장이 나가잖아요. 그럼 시장님은 그 사람이 상 받는 사람 알까요?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 시장님한테 상을 주는 사람도 제가 기업을 선별해서 시장님 이름으로 상장을 내보내고 기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부산시장은 이렇게 말했다 혹은 장관은 이렇게 해서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실 그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담당자가 제가 하는 말이 고 시장이 그냥 하는 말이 된다. 내가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경제 포럼이라는 업무를 이제 맡게 됐을 때 사실 저한테 업무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처음으로 최초로 부산의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포럼을 좀 멋들어지게 기획을 해봐라. 1억을 줄게. 그냥 딱 이렇게 업무가 배정이 됩니다. 그럼 저도 사실 공유경제라는 개념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저도 막 뭐 논문도 찾아보고 해외 사이트도 찾아보고 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숙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이 포럼에서 이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업무를 이제 개최를 할 때 저 대신해서 시민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 해외 연사를 이제 섭외를 했었습니다. 그분이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 제가 참고했던 논문의 연구원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뭐 홍보물이나 뭐 5성급 호텔을 빌려가지고 호텔을 기획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뭐 해운대 일대에 이제 가로등 배너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방송실에서 하는 것처럼 제가 실제로 직접 영상을 만들거나 디자인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돈을 주고 저는 기획을 하고 계약서를 써서 이런 전문가분들이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실 수 있도록 이제 계획을 하는 주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공유경제 개념 잘 모르시는데 이 업무 할 때 뭐 에어비앤비 대표라든지 아니면 지금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유 킥보드, 라임이나 윈드 쪽에서 한국에 진출하고 싶다고 먼저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처음으로 공유 킥보드 한번 설치해보고 싶다. 그러길래 때마침 저희 포럼 하니까 여기 와서 홍보하시라. 킥보드 갖다 놓으시라. 할인 쿠폰 좀 배포해 주시라. 해서 이렇게 뭐 홍보물도 제작을 했고 이제 이분도 이제 섭외를 하느라고 되게 힘들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뭐 겨우 몇백만 원 가지고 여기에 강연을 하러 오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은 1억 중에서 이 사람한테 강사비를 몇 천만 원 주면은 사실 사업을 기획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보통은 전문 통역사 끼고 아까 말했던 영어 전문가분들이 대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주시는데 워낙 이제 전문가가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제가 그냥 메일을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분이랑 뭐 여름휴가 안부도 주고 받고 하다 보니까 뭐 200만 원에 비즈니스 클래스 끊어주고 5성급 호텔 할 테니까 와주세요 해서 계약서 쓰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공항에 직접 저렇게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종이 들고 픽업하러 가고 또 픽업했으니까 뭐 밥을 또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인이니까. 그래서 팀장님이 이제 운전을 해주시고 같이 갈비를 먹고 저한테 이제 부산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좀 머리가 터질 뻔했어요. 제가 뭐 영어 전문가도 아니니까 좀 머리가 터질 뻔했지만 성공적으로 이거는 마쳤고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저희가 뭐 신문에 나는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좋은 지원 정책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알지 못하면 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을 모시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시장님이 오시면 부산에 높은 사람들이 다 오게 되고 시장님 말고 높은 사람들이 오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언론사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정책에 대해서 많이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연예인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업무 담당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제가 업무를 할 때 정말 사람들을 알아서 붙여주는 좀 인력의 축복을 정말 많이 누렸어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성취되고 있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었고 또 이 업무를 하면서 이제 부산에서 워낙 이 업무가 좀 잘 되고 있으니까 뭐 인천이나 제주도나 뭐 전라남 도청이나 전국 각지에서 저한테 연락을 와서 계획서를 달라 아니면 뭐 자문을 구하러 오겠다 뭐 이렇게 많이 왔었고요. 그 외에 세종시에 있는 이제 중앙정부의 기획재정부 우리나라에서 돈을 이제 쥐락펴락하는 제일 힘이 센 중앙부처와 행정안전부에서 그럼 자문을 구하러 회의에 좀 참석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제가 갈 급은 전혀 아닌데 이 부산에 이 업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제가 여기를 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출입증 받아가지고 세종시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수요일에 출장을 가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점심시간에 수요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 깊어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언론사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작년 한 해 동안 본의 아니게 좀 매체에 많이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신문에 이제 그냥 인터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사진을 또 찍어 가셔가지고 신문에 나오게 되고 신문을 타게 되니까 라디오 인터뷰가 하게 되고 또 라디오 인터뷰 하다 보니까 잡지에도 실리게 되고 잡지에 실리다 보니까 TV 인터뷰까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한번
근데 원래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약간 대본도 없고 갑자기 막 노래도 시켜서 좀 되게 부끄러운데 목사님이 사실 지금 남포동이라고 하면 그 원도심 중에서도 쇼핑의 메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 부산을 대표하는 쇼핑샵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부산 지역에 있는 창업가분들의 우수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공간으로 조성한 공간입니다. 가장 눈에 띈 게 메이드 인 부산이라는 아, 게 그죠. 밑에 써 있었고 또 저희가 직접 촬영을 다니면서 음. 만났던 제품들이 또 밑에 또 진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런 제품들은 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선별이 돼서 이곳에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지. 부산 지역의 창업가들이 본인들이 가진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탄생시킨 그런 제품이면 일단 신청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품평회라고 해서 이제 그 기업 제품들을 들고 오셔가지고 이제 평가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통해서 이쪽에 입점을 하게 되면 저희가 판매 대행이나 홍보 같은 것들을 진행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제가 뒤에 약간 감동 멘트 하나 쳤는데 끊어버렸네요. 제가 조금 더 훈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은 저도 이런 인터뷰 하는 거 뭐 좀 부끄럽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TV에 출연해서 이런 사업 취지에 대해 설명을 하면은 소상공인분들이 아 이런 제도가 있구나라고 이제 한번 저희를 활용하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소비자분들이 봤을 때 이제 이런 곳이 있구나 하고 또 이제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부끄럽지만 일단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업무가 마지막 페이지인데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저희 이제 성도님들을 좀 도울 수 있는데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사실은 제가 직접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다고 말은 못 하겠어요. 업종이 좀 달라가지고 뭐 여기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다른데 뭐 이번에 뭐 성실 성도님 크로피에 뭐 특허권이나 상표 등록 이런 거 있을 때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직접적으로 도와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전문가분들의 풀을 이제 구성하고 있어서 뭐 변리사나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뭐 변호사 이런 분들이 기업들의 이제 애로를 이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전문 풀이 있어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좀 찾고 싶고 또 회사에서 또 다양한 업무를 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계약도 하고 예산 관리도 하면서 제가 이렇게 회사에서 했던 업무들이 교회 일에 헌신하는데 조금 더 쓰일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또 가장 멀리 이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현장에 있으면 함께 기도하는 이제 기도팀이 생기고 또 아까 행정안전부에서 봤듯이 이제 그 현장이 교회가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회사가 부산에 이제 복음화의 쓰임을 받고 빛의 경제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이고요. 저는 이제 이 현장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서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매력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아영 선생님 좋아요. 세 번째론 강의 제목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계시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제목이 조종사에서 약사로 인도하시는 여정입니다. 성기진 강사님께서 인턴십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에서 온 성기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포럼은 이제 조종사에서 약사로 인도하시는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포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입니다. 자기소개부터 이제 간략하게 조종사의 길, 그리고 약사의 길, 그리고 제가 붙잡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에 찍은 저의 증명사진인데요. 이제 저는 29살 성기진입니다.
그리고 순천 생명나무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고요. 이제 대학 청년 랩런트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1월에 이제 부산 함께하는 교회를 이제 전도 탐방을 오게 되었고요. 또 그거의 연장으로 또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학력과 또 제가 최근 5년간 이제 인도받았던 이제 간단한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2017년도에 한서대학교 헬리콥터 조종학과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약 2년간 좀 영적으로 또 집중 훈련의 시간표를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조금 늦은 나이지만 이제 26살에 이제 운항병으로 이제 군 선교 그 현장에 파송되어 이제 군 선교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 이제 전역을 한 뒤에 약 1년간 각 대학 편입시험, 피트 시험을 준비하였고, 이제 올해 전남대학교 약학대학에 합격해서 이제 막 편입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제 약학대학 학생입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게 되면 올해 초 이제 왔었던 이제 전도 탐방입니다. 그래서 저희 랩런트와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와서 이제 목사님 다락방 따라다니면서 했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교회 식구들 사진입니다. 이제 전도 탐방 이후에 이제 우리 랩런트들과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이제 이 역동적인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를 본받아 이제 이 구원의 길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요, 이제 제가 한서대학교 헬리콥터 조종학과를 다니면서 이제 미국에서 비행 실습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미국에서 실습을 했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실습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비행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비행 시간을 통해서 저희 친형 전도사님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비행기를 태워줄 수 있었던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저는 이제 오늘 메시지에 나왔었던 어떻게 보면 서론 인생의 좀 피크를 찍었었습니다. 저의 이제 너무 작지만 이제 제 인생 속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하는 시간이었고요. 또 제가 고등학교 때 각인되었었던 이제 세상에 말이 하나 있다면,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가서 놀아라. 이 말이 저에게 가장 크게 각인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대학교 때 놀았고요. 이제 그래서 그러한 서러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건과 이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집중 훈련의 시간표로 이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2년간 이제 세계 청소년 수련회, 뭐 유아 유치 사역자 수련회, 뭐 이런 세계 어린이 수련회까지 이제 뭐 전부 랩런트들과 함께 참여했고요. 특히 저 세계 청소년 수련회 때는 이제 원래 청소년 랩런트 2명과 저희 형 전도사님과 이렇게 4명이서 참여하기로 했는데, 랩런트들이 갑자기 못 오게 돼서 저희 청년들만 2명 가서 이제 같이 인도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계 청년 수련회, 그리고 이제 WRC 때는 이제 이런 스텝이나 또 RCF로 이렇게 인도받았고, 그리고 이 2년간 이제 군합숙 2번과 그리고 합숙 이제 훈련 이제 1번 하면서 총 3번의 합숙 훈련에 이제 그런 집중 훈련의 기간을 가지고 군대에 이제 운항병으로 이제 군 선교사로 이제 파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년의 훈련 시간표 속에 이제 저는 이제 이번 전도 탐방 때 최영호 목사님을 처음 뵌 게 아니라, 제가 2년 훈련 받으면서 목사님께서 순천에 이제 전도 제자 훈련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그때 구원의 기회를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구원의 기회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이 군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러한 영적 상태 속에서 이제 군대를 가게 돼서 훈련소부터 이제 계속된 전도 체험의 문들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우들과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하루 종일 간부님과 같이 근무를 쓰기도 했었는데, 대화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뭐 너 기진아 네 꿈이 뭐냐, 기진아 누구 별로지 않냐 라는 말이 이어지다가 다 구원의 길을 선포하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전도의 체험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랩런트들을 또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요, 우리 부대에 이제 견학을 했었던 모습과 그리고 이제 군 선교 대회까지 이제 참여해서 또 포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운항병으로 이제 전역을 하게 되었고요. 군성교로 하면 전역하게 되었고, 이제 그 이후에 약학대 시험 준비해서 지금 편입 이제 약학대학 이제 약대생으로 이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전문의는 아니고요. 이제 전공자로서,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약대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어떠한 길들이 또 있는지, 그리고 조종사의 길과 이제 약사의 길을 일반적인 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조종사의 길입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우선 이제 알기 전에 이제 두 가지 항공기를 이제 두 가지로 간단하게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행기 그리고 헬리콥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투기 같은 경우,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고정되어 있다고 해서 고정익 항공기, 그리고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는 회전하는 이제 날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회전익 항공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이 두 가지, 이제 일반적으로 이 고정익 항공기의 조종사 또는 회전익 항공기의 조종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조종사가 되는 길은 이제 가장 일반적인 길인데요. 그래서 항공조종 관련 대학교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비행 교관이 되는 방법, 그리고 또 군 조종사가 되어지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대학교에 항공 운항학과나 헬리콥터 조종학과, 또 무인 항공기학과 같은 이제 관련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비행 교관, 이제 군대를 따로 갔다 오고,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 복무를 하고 나서 비행 교관이 되거나, 그리고 그 비행 교관을 통해서 비행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조종사들의 경력은 비행 시간으로 이제 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민간 조종사가 되어지기까지 이러한 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이러한 대학 이후에 군대의 전문 조종사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 조종사들도 이제 대부분 비행 시간을 군대에서 쌓고 이제 민간 조종사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조종사는 군 조종사나 민간 조종사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조종사가 될지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 조종사에는 어떤 조종사들이 있냐? 이제 가장 먼저 항공사,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이런 기장과 부기장, 그리고 뭐 저가항공 그런 항공사들의 기장과 부기장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체, 이거는 이제 삼성, 저희 그 이재용 사장님이 타는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기업들의 이제 뭐 전용기, 그리고 헬리콥터 같은 것들이 이제 거기에 조종사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기관, 산림청이나 해양경찰, 그리고 경찰청, 이러한 여러 국가기관의 조종사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간 조종사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행 시간이 많은 경력을 우대하기 때문에 바로 가기는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군 조종사입니다. 군 조종사에는요, 가장 먼저 육군 이제 많이 육군이니까 이제 땅에서만 있을 줄 알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육군에도 헬리콥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고정익 항공기는 없지만 육군 헬리콥터 조종사로 이렇게 또 군대를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육군 헬리콥터 조종사에는 이제 항공장교와 항공준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이후에 또 궁금하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육군 헬리콥터 조종사, 아까 항공준사관이 있는데, 이 항공준사관은 이제 또 대학교를 이수하지 않더라도 고교 이상 학력 소지자가 시험 봐서 또 조종사가 될 수 있는 또 길입니다. 그리고 공군 조종사가 있습니다. 공군 조종사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도, 우리가 알다시피 전투기도 있고요, 수송기, 그래서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가 될 수도 있고, 또 헬리콥터 회전익 항공기 조종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군 조종사는 또 이제 군대 항공 분야가 또 굉장히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대학 수능까지, 대학교를 4년 다니고 나서 이제 대학교 재학 중에 뽑는데도 이 대학 수능 성적까지 보는 정도로 또 그런 학업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 조종사로 가게 되면 또 공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에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특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군 조종사에도 이제 고정익 항공기, 그리고 회전익 항공기 조종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대로 가게 되면 이제 전문 이제 조종사로서
군 복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등록금이나 이렇게 많은 지원들을 해주는데, 그렇지만 이제 많은 이제 남자 조종사들이 이제 조금 기피하는 이유는 의무 복무가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는 대신 10년 복무해야 된다, 뭐 13년 복무해야 된다. 어차피 이제 직업 군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제 이런 군 조종사가 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네, 이상 이제 조종사의 길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사의 길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앞으로 갈 길이라서 이제 뭐 자세한 설명은 아니고요. 그래서 약사가 되어지는 길은요. 지금 현재로서는 약대 편입, 이제 2+4년 제도, 다른 대학교를 2년 다니다가 이제 2년 이수하고 나서 편입할 수 있는 시험을 보고 편입을 하게 되어지는 과정인데요. 이거는 사실상 이제 우리 랩런트들, 이제 중고등 학생들은 지금 이제 받지 못하는 이제 길이고요. 이제는 수능으로만 이제 약대생들을 이제 뽑게 되어서 약학대학 6년입니다. 그래서 6년, 의대와 같이 6년의 대학생활을 하고 나서 그래서 약사 국가고시를 통해서 약사 면허를 취득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약사하면 약국 약사만 생각하지만 약국 약사, 병원 약사, 공직 약사, 연구 약사, 이렇게 여러 가지 약사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의 종류를 먼저 보게 되면 약국 약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약사입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접수하고, 의사가 주는 처방전을 접수하고, 그리고 약을 조제하고 복약 지도까지 어떻게 약을 드셔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병원 약사가 있습니다. 병원 약사는 실제로 이제 병원 소속이 돼서 그 병원에서 약제부에서 약을 또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 그 환자들이 몇 개의 약을 먹는지, 그런 것들을, 그래서 약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또 관리하고, 그래서 어떻게 환자들이 약을 먹어야 되는지 그런 복용법을 결정하는 병원 약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 약사에는요,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제 국가기관에 이제 속하는 약사인데요. 그래서 국가정보원, 뭐 국립과학수사처, 그리고 보건복지부, 그리고 식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연구원으로 하거나, 또는 뭐 국립과학수사처에서는 이제 마약 담당, 그리고 또 뭐 약을 관리하는 걸로 이제 공직 약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연구 약사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연구하는 약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약회사에서 신약 개발 연구를 하던가, 아니면 그 신약이 허가받을 수 있도록 또 판매, 마케팅,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 테라젠 이텍스라는 이제 제약회사는 이제 저희 본부에 또 고진업 장로님이 이제 대표로 계시는 이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러한 군대에 전역하고 나서 그러한 대표님들과, 그리고 또 그런 의사 장로님들과 인턴십이 주어져서 이제 이 약사의 길을 알게 되었고, 다시금 이제 이 연구 약사로 평생 공부하도록 도전해라, 그런 말씀 듣고 이제 이 연구 약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붙잡은 언약인데요. 이제 제가 그런 2년간의 훈련의 시간표를 가지면서 정말 본론 인생에 대해서 다시 방향 맞추게 되었는데, 제가 붙잡은 언약은 이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정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래서 하나씩 보게 되면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서 내가 나의 공부와 학업이 정말 서론 인생에 갇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나의 지식과 나의 학업과 모든 삶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더욱더 풍성히 알게 되어지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구나 라는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학업과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평생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인생의 그런 과정들 속에서 정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러한 선한 것을 분별하며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나의 인생의 과정이구나 라는 메시지로, 또 하나님의 여정 속에 가장 선한 복음의 가치를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저의 인생의 이제 결론 인생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 그래서 나의 방법,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저의 학업과 또의 전공과 저의 인생을 통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또 우리 렘넌트들이 또 학업 중에 이제 많은 학업 하면서 갈등이 있거나 또 저희 어머님께서는 이제 또 굉장히 예배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셨는데 저에게 이제 예배를 빼줄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의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엄마한테 이제 엄마 나 제가 그래도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 학창 시절 때 엄마한테 엄마 저 학원 가서 공부해야 돼요 하면 그때는 갈등하셨어요. 어머니. 그래서 저는 이제 살짝 이제 그거 보다가 학원을 갈까 교회를 갈까 하다가 이제 그렇게 또 머리 쓰고 그랬었는데요. 저의 문제지만 어쨌든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서러운 인생처럼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을 통해서 또 그런 전문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랑, 복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그 목표를 가지고 또 공부하시고 또 학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 조종사의 길과 약사의 길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나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거나 하시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인도는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강의였습니다. 마지막으론 제가 모든 인턴십 강의 제목 중 이 제목을 보고 가장 뭉클했는데요.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삼남매 아버지 김원배 강사님께서 인턴십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삼둥이 아빠 그리고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중고등부 교사를 맡고 있는 김원배 집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강의를 맡으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PPT 잠깐만. 네, 그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집중 기도 속에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 여기 앉은 렘넌트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고 내려갈까 합니다. 네. 그러면 조용히 우리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에 재밌게 잘 보내고 하는 그런 현명한 하는 사람 같아요. 우리 우찬이 진우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나니 우찬이 진우 모든 상황을 단련하신 후에 성수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우찬아 진우야, 할머니 엄마야, 이모야. 게임하고 친구하고 놀면 하고 싶은 거 많지만은 내 잔소리 하는데도 이렇게 우리랑 함께 해주니까 정말 고맙고 고마워.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늘 기도하고 도울게. 못할 얘기 있으면은 언제든지 목사님, 사모님, 그 선생님한테 얘기해도 되는 거 알지? 도움 요청해. 우리 욥기서 23장 14절에 말씀 듣고 오늘도 승리하자. 사랑해. 고마워. 화이팅! 사랑하는 민재 도연아, 안녕. 엄마야. 엄마의 바람은 너희들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민재 평생의 언약인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행복한 사람으로 전도자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민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도연이 평생의 언약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도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응원하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줄게. 사랑해. 안녕 태양아. 엄마는 이제 중학생이 되는 태양이에게 시편 5편 7절 말씀을 평생 언약으로 주고 싶구나. 태양이는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는 멋진 하나님 자녀 태양이가 되기를 기도한다. 사랑한다 태양아. 세아야, 엄마야. 우선 중학생 된 거 축하해. 너가 14살이라는 게 어느새 이렇게 컸나 싶으면서도 너가 나이가 먹을수록 엄마도 나이가 들잖니. 그 사실은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 세아야, 중학생 되면 엄마도 그랬던 것 같아. 엄마 말보다는 친구 말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또 뭔가 모를 반항심도 생기고,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고민거리도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세아야, 세상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히 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아래에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너가 지낸다면, 그 생활을 영위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세아로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 엄마는 믿고 의심치 않고 확신해. 그래서 다른 거 없고 우리 52주 예배 승리하면서 그리고 또 그 예배 가운데 말씀 확실히 붙잡고 그 말씀이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응답으로 확인하는 우리 세아가 엄마가 될 줄 믿어. 그리고 엄마가 아빠보다는 너희들이 보기에 기도를 좀 덜 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아니야. 엄마는 한 번을 하더라도 진하고 강하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아빠가 하는 그 수보다는 작을 수는 있지만 엄마의 믿음이 아빠의 믿음보다 더 작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래서 엄마가 늘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잊지 말고, 엄마는 너의 평생 언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강한 군사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도 하지만 늘 강단 말씀 속에 너희들을 두고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도 붙잡고 기도를 해볼게. 하나님, 우리 세아가 가는 길 하나님이 더 잘 아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세아를 단련하신 후에는 세아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 그대로만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방향과 우리의 모든 미래와 우리의 모든 발걸음, 그 목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세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아야, 안녕. 예주 안녕. 놀랬지? 지금 여기 태조 병원인데 이번 주일날 청소년 수련할 때 부모님들이 랜덤테이프 영상을 여기 찍어 보내는데 또 우리 예주꼬만 없으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서 엄마가 지금 열악한 환경이지만 지금 비상구에서 이렇게 찍고 있거든.
예주한테 엄마가 먼저 조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우리 태주가 운동을 하고 나서부터, 그리고 또 수원 이제 삼성으로 가면서부터 엄마가 수원에 가 있는 시간들도 많고, 또 엄마랑 아빠의 관심이나 지금 엄마의 많은 시간들이 태주한테 할애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예주가 불평도 하지 않고 이해를 잘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리고 이번 주도 아빠도 출장 가고 안 계신 상황에서 태주가 아파서 엄마가 이렇게 저렇게 정신도 없고 지금 태주 병원에 있는 동안 예주 혼자서 지금 보내면서 혼자 알아서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시간도 불평하지 않고 혼자 잘해주고 있어서 너무너무 고마워. 엄마가 항상 예주한테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꼭 이 시간을 빌어서 전달하고 싶어. 그리고 오늘 청소년 수련회를 맞이해서 엄마가 예주한테 꼭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4절 말씀이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니라. 예주가 예전에는 엄마랑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는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냥 엄마랑 다녔던 것 같아. 근데 이번에 부산 함께하는 교회로 오면서 또 최홍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 사모님하고 다락방도 하고 또 교사 선생님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주만의, 엄마 때문이 아닌 예주만의 복음과 신앙이 많이 자리 잡고 지금 커가고 있는 것 같아서 엄마는 너무너무 많이 안심이 돼. 예주의 하나님 그리고 엄마의 하나님, 우리 서로 각자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 근데 딱 이번에 부산 함께 하는 교회에 오면서 예주가 그리고 엄마가 서로 독립이 되면서 서로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복음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예주의 이런 이제 개인적인 복음의 이해도가 생기면서 예주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든지 예주의 신앙도 더 올바르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 것 같아. 아무튼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의 인도에 따라서 예주가 정말 참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고3이고 예주한테 이제 다가올 청년 시절에 정말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가 돼서 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뢰는 그런 현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 오늘 그 주변에 재밌게 잘 보내고 태주 빨리 나와서 예주랑 집에서 우리 만나자. 오늘 재밌게 잘 보내고 은혜 많이 받아. 안녕.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